수학을 잘하려면 단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 무슨 단원 무슨 단원이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단원 정리를 좀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항식의 연산이야.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 개이기도 한 애를 얘기를 하는데, 다항식의 연산에는 네 종류가 있었지. 와. 인수분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뭐? 나누기.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게 처음에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해, 교과 과정에서. 왜냐면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항등식이기 때문이거든. 자, 항등식이랑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무슨 상관이지? 자, 다항식의 나눗셈이 뭔지는 알지? 다항식을 나눈다는 거잖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나눗셈은 숫자의 나눗셈이었지. 네. 예를 들면 7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고 1이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나눗셈 검산식이었지. 네.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러한 검산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AX라고 하는 다항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는 거지. 물론 요거와 요거의 차수는 하나, 최고 하나씩 1차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일단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갑자기 교과 과정에서 이 단원에 항등식이 나와. 왜 항등식이 나왔을까? 상관이 없지가 않아. 다항식의 나눗셈 요식 있지? 요식이 무슨 식이기 때문이야? 항등식이기 때문이지. 기억나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에서 배웠던 것은 곱셈 공식이 있었지. 네. 자, 우리 몇 가지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보면 안 되지.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3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아, 아니, 보면 안 된다니까? 안 보고 있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르고 A 플러스 B 가르고. 물론 외우기 귀찮다는 건 아는데, 이제 너보다 수학을 좀 어려워하거나 수학적 재능이 부족한 친구들도 열심히 외우고 있거든? 네. 너도 너의 재능만 너무 믿지 말고 이제 외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옛날에도 배웠지만, 이런 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빼기 3ABC는? 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네. 빼기 3ABC. 그죠? 그게 뭐냐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필요한 나눗셈들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다항식의 나눗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왜 아까 항등식 배운다고 했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 이 나눗셈식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지. 네. 그래서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2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몇 쪽이냐면 18쪽인데 18쪽에 보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지.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있으면 x에다 뭘 넣든 항상 좌변과 우변의 결과값이 어땠어? 같았어요. 같았지. 항등식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뭐였냐면은 그 푸는 방법이, 일단 항등식은 두 가지가 있었지. 뭐랑 뭐가 있었지? 계수 비교요. 또는 수치 대입. 수치 대입법이 있었지. 그런데 왜 항등식을 배웠다고 했어? 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쓰이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은 인수정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었어. 나머지 정리.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네. 이 식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얼마를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얼마가 돼? 식의 값이? 마이너스 1이요?
0이요. 0이 되지? 일부러 참 너무한다 나한테.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지. 네.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수정리에 의하면 이게 x 플러스 1 qx로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었지.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뭐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그거의 인수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인수정리였고. 맞지? 아 이거 기억 안 나? 아니 솔직하게 그래야지 점검하고 넘어갔지.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시계값이 0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요거로 나누었을 때 목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없는 형태로 나누어 떨어진다. 네. 요거였지. 네. 맞아? 네.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 예를 들면 여기다가 1을 넣었는데 얼마가 나와? 1이요. 마이너스 4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을 넣었다는 건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써먹을 수 있더라. 그 얘기였어. 네. 무슨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좌변 우변이 똑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이 두 가지 별거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체크했었고.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식세우기였어. 식세우기. 뭐 뭘 뭐로 나눴는데 뭐 나머지가 뭐가 남았고 뭘 뭐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졌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이런 얘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식을 세우는 요거였다고. 요거.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랑 이 마지막으로 쉬운 방법 하나 배운 게 우리가 조립제법이었지. 조립제법이 뭐였지?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차식이나 어떤 다항식을 우리가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얘를 우리가 x 빼기 1로 나누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개수를 써주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써놓은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되고 이건 몫이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한 거였지. 기억나니? 네. 이게 바로 뭐였어? 항등식에서 배운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지. 그럼 네. 3단원은 뭐로 넘어갈까? 3단원 뭘까? 인수분해요. 인수분해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인데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에서 내용이 끊기는 건가요? 했을 때 내용이 사실 끊기는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나머지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다뤘다면 네.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나머지가 어떤 애들? 없는 애들을 취급할 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네. 잘 봐. 어떤 고차식이 있어요. 여기 4차식이 있어. 오케이? 네. 자, 이 4차식이 있을 때 이거를 2차식으로 나눴어. 근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어. 나머지가 없었어.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상태를 두고 뭐라고 불러? 인수분해가 되었다 이렇게 부르지. 네. 그러니까 3단원 제목이 인수분해인 것도 역시 1단원 제목이 다항식의 나눗셈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여러 개 외웠지? 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요. 그래.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복잡한 거 인수분해 나왔었지? 복잡한 식. 자, 복잡한 식 인수분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제일, 뭐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무슨 차순으로? 고차.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단원 제목은 뭐였지? 복소수요. 복소수였지? 자, 복소수가 뭐야? 수 중에 끝판왕이죠. 네. 수의 끝판왕.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웁니다.
자, 복소수를 배우는데 복소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 뭘 배워요? 허수 자, 허수의 기본 단위는 뭐였지?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다른 말로 i요. i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이거는 팁인데 실수를 정의하는 기호는 이렇게 써요. a제곱이 0보다 크다. 항상 우리가 실수를 정의할 땐 이렇게 쓰고요. 허수를 정의할 땐 뭐라고 쓸까? a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a. 보통 허수라고 안 하고 이렇게 수학 문제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자, 3 플러스 2i가 a 플러스 bi랑 똑같다. a는 3이 b는 2요. 틀렸지. 자, 왜 a는 3이고 b는 2가 틀렸어? 답이 아니. 아니지. 어떨 때만 맞냐면 a랑 b가 실수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a는 3이고 b는 2야. 예를 들면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3 플러스 3i일 수도 있지. 맞잖아. a가 3 플러스 3i에다가 b가 마이너스 1이면 3 플러스 3i 마이너스 i니까 3 플러스 2i 되잖아. 아, 네. 맞잖아, 그치? 네. 맞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a,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얘네들이 복소수를 차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먹어도 돼. 상관없어. 괜찮아. 자, 그래서 a랑 b가 무슨 말 하고 있었지? a랑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네.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더라? 없으면 저렇게 돼요. 이렇게 예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a, b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이 복소수가 같을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는 위에다 이거 쓰는 거죠. 갓 쓰는 거. 갓 쓰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i가 갓을 쓰면 1 마이너스 i. 그냥 i가 갓을 쓰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우리가 복소수 연산도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더하기랑 빼기는 끼리끼리 한다. 알고 있지? 네.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 분배 법칙 한다. 근데 중요한 건 i와 i가 곱해질 때 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i요. 아,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i의 그 주기성 기억나? i의 순환성. 네. i는 제곱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2요. 세제곱하면 뭐가 되고 1이요. i가 되고 네제곱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i요. 이거 마이너스 i지. 그 다음에 네제곱하면 뭐가 되고 i가 아니라 1. 1이겠지. 네. 그 다음에 다시 5제곱부터 i가 되고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게 반복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만 나오지 않았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뭐 이런 것들에 예를 들면 101승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겁먹지 말자고 했지. 101승 어떻게 구해? 그러지 말고 얘를 한번 제곱해보고 거기에다 얘를 한번 더 곱해보고 거기다 얘를 한번 더 곱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게 있는가. 보통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반복되거든. 101번을 곱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왜? 네? 왜?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즐거운 미소를 띠고 있어가지고. 수학이 재밌으세요? 알겠어. 그럼 오늘 12시까지 파이팅. 자, 그래서 이게 101번을 반복하는 거 필요 없어. 왜? 뭘 찾으면 되니까. 주기성 찾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이거 좀 중요했었지. 4-4 이거 기억나? 사실 우리는 이런 계산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계산할 때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 요거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구해? 네. 아 진짜? 그럼 사실 대단한 건데 나는 그 능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 언제나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i로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 i로 빼.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쓴다고. 그지?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것도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5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루트 3i분의 루트 5 이렇게 해서 i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그 복소수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 할 때 우리가 특별한 그 법칙들은 언제 써먹냐면 문자가 나올 때 써먹는 거야. 문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단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원래는 그냥 루트 ab지. 네. 근데 언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언제 마이너스 i가 붙냐고요? 언제 마이너스가 붙냐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가 상식으로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일 때는 b가 마이너스 돼요.
b가 마이너스고 a가 0이나 0보다 클 때, 그치?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걸 그러니까 이 상식, 요 개념을 어디다 써먹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문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온다. x 빼기 3, x 빼기 1이 x 빼기 3, x 빼기 이렇게 될 때 뭐 x의 범위를 구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문자 쓸 때만 하고 숫자는 그냥 계산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단원으로 넘어가 볼까? 5단원은 뭐였어? 켈레복스. 아닌데? 5단원 1차 방정식인가 그럴 텐데. 2차 방정식. 맞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5단원? 그러네. 2차 방정식의 단원 제목이고 2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복소수가 좀 애매한 위치에 껴있긴 하지. 근데 왜 여기 껴있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에서 이제는 근이 없다라고 한 애들을 이제 허근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허수인 근이라는 개념을 배우려면 뭘 알아야 돼? 복소수를 알아야 되니까 복소수가 4단원에 나와 있던 거야. 알아듣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배울 건데, 자, 2차 방정식은 뭐 그냥 간단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배워요? 1차부터 배워. 1차 방정식은 세 가지로 답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네. AX는 B일 때 어떻게 나와? 첫 번째? AX는 B요. 첫 번째. A, B가 0일 때요. A, B가 둘 다 0일 때, 그럴 때 해를 말해야지. 그건 조건이고. 그거는 X가 무한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고 뭐 작고? No. 작을 필요는 없지. 이건 부등식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네. AX는 B라는 꼴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풀어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애들이 거의 99.9% 뭐라고 대답해? 이거 쉽잖아요. X는 A분의 B지.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얘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A가 0이 아닐 때는 거의 100% 이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딩이니까, 그지? 01 고딩. 01 고딩이잖아. 네. 자, 01 고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A가 0일 때도 생각할 줄 알아야겠지. A가 0이면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니까 우변이 이제 따라서 중요한데, 자, 우변이 얼마가 될 때? 0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X는 얼마야? 0이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거지. 네. 그런데 이번엔 A가 0인데, 네. 그래서 좌변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B가 얼마일 때? 상수요. 0이 아닐 때. 0만 아니면 돼. 네. 0이 아닐 때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형태로 나오는 거였지.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1차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뭐냐면 1차 방정식이긴 한데 1차 방정식이지?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지.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까다로워지지.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지?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 네. 어떻게 풀라고 했죠? X가 3보다 크고 음. 마이너스 5보다 얼마? 3보다 클 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그려가지고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을 표시해 놓으라고 했지. 3,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어디? x가 3보다 같거나 클 때. 두 네. 번째는 어디? 중간이. x가 5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네. 맞아?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푼 답이 이 범위 안에 어때야 돼? 들어있어야지. 들어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지.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누군가가 자네한테 2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인수분해요. 그렇지. 인수분해 만약에 안 된다면? 혈내근요. 혈내? 네. 근해 공식이요. 근해 공식이겠지. 아주 잘했어. 자,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야. 2차 방정식 풀려면 그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하거나.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였지?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그렇지. C고 B고 B고 그 다음에 A분의 C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요. A분의 C다. 이거 우리가 배웠었지? 네. 이게 바로 근거계수와의 관계였고. 자, 그 다음에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영원히 인수분해 못해? 아니 그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네.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개념 기억나요? 켤레근. 네. 켤레근이 뭐였어? 네. 켤레근. 자, 이것도 거의 99.9% 대답하는 건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다. 다른 한 근은 얼마인가? 네. 다른 한 근은 얼마야? 3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지. 거의 99.9%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정답부터 말하면 틀린 거야. 네. 왜 틀렸냐? 아까랑 똑같아. 아까도 a 플러스 bi가 3 플러스 2i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됐어? AB가 상수였어요. 실수. 네, 실수였어요. 실수. 왜냐면 허수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가 한 근이 이건데 다른 한 근이 이거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 무슨 조건? A, B, C가 다 실수여야 돼요. 실수? 실수면 무리수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일 필요 없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아니에요. 상수. 상수. 상수라는 표현보다 분명히 얘랑 구분을 지어주는 확실한 표현. 유리수요. 그렇지. ABC가 유리수면 반드시 이 무리수를 유리수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네. 맞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켤레 무리수로 해서 두 근의 곱이나 두 근의 합이나 다 빼야 된단 말이야. 알아들어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럼 막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다른 한 근은 얼마일까? 1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만? A, B, C 다 그거일 때만요. 뭐? 유리수요. 아니, A, B, C가 전부 다 실수일 때만. 지금 이게 내 논점을 정확하게 봐야 돼. 논점을 왜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잘 봐. 유리수랑 무리수랑 있을 때 무리수는 유리수 사이에 끼어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가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실수고 허수인데 무조건 허수가 끼어 있으면 실수는 허수가 돼버린다. 야, 우리가 쪽수가 더 많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허수가 끼어 있으면 무조건 허수야. 알아듣지? 여기까지 알아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개수가 A랑 B랑 C잖아. 만약에 이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유리수라고 했나? 유리수요. 이거 A, B, C가 유리수여야만 1 플러스 I일 때 1 마이너스 I라고 한 거야?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잘 봐. A랑 B랑 C가 지금 만약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지? 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란 말이야. 네. 근데 지금 한 근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1 네. 플러스 I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근이 1 플러스 I면 지금 이건 뭐야? 허수지.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네 말대로라면 실수. 실수지. 아까 유리수라고 했나? 아니, 실수요. 뭐 실수라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 허수인데 허수에다 뭘 더해야만 실수가 될 수 있냐니까. 쌓아 올리는 거로는 절대 그 실수가 될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돼? 유리수요. 얘를 없애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여기 빼기 i가 있어야 되고 곱했을 때도 얘를 없애주는 애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결국 켤레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정리하자면 유리수 개수인 방정식에서 무리수 근이 나와. 그럼 다른 한 근은? 다른 한 건요? 유리수, 무리수요. 켤레 무리수여야만 돼. 네. 자, 실개수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어. 네.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 무리수요. 켤레 근이어야겠지. 켤레 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생각나?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실근의 부호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애들한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빼기 k는 0이라고 했을 때 네. 자, 이게 뭐라고 했더라? 뭐 이런 거.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기억나?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네.
일단 이 근이 k 값에 따라서 막 허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수해요. 세 가지가 있었지. 자, 뭐가 있었어? 일단 양수일령은 양수이기 이전에 실수여야 된다. 네. 그래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같거나 컸어. 네. 선생님 왜 이거 두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분이라고 안 했거든. 네.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모두 양수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두분의 합이 어때야 돼? 커야 돼요. 두분의 곱은? 자,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의 두분이 서로 다른 부호다. 네.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받으면 네. 어떻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했었지. 네. 왜 요건 안 해? 위에 보장돼 있는 거. 아니지. 요거는 모르지. 네.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네. 근데 요거는 왜 안 해? 아래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치. 이건 D는 B제곱 빼기 4AC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AC가 음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겠지. 네.